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질 것만 같은 토픽인 돈 무의식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그동안 다양한 카테고리를 해소해 왔어요. 연애, 가족 관계, 그리고 결핍, 성과 관련된 거 여러 개가 있지만 저한테는 돈이 좀 끝판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은 진짜 그냥 감정 덩어리거든요. 이게 나의 개인 무의식 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무의식, 내 조상, 그뿐만이 아니라 내 친구들, 사회, 직장 동료, 그냥 모든 집단 무의식에 돈이라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은 감정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돈은 좀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돈 무의식에 관련한 영상도 이거 하나로 끝내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아마 1편, 2편, 3편 이렇게 쭉 이어나갈 거를 지금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저만의 돈 무의식을 해소하면서 이제는 쉬는 상태에 있어도 일하지 않아도 크게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전에는 쉬면은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있어도 되나? 시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나? 이런 걱정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게 되게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내가 쉴 때 나의 에너지 주파수가 더 올라가고 그만큼 돈이 알아서 들어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쉬고 있을 때 나를 가장 잘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제가 잘 쉬고 있을 때 코칭이나 다른 세션에 대한 문의가 더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인은 월급이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막 실수를 했든 아니면 오늘 좀 열심히 일하지 않았었든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매달 월급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하고 나니까 월급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다닐 때는 안 그랬었는데 잔고를 자꾸 더 자주 확인하게 되고 조금만 쓰면은 이러다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해지고 또 조바심이 느껴지고 이거를 제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장을 보면은 돈이 있어. 그러니까 계속 스스로를 관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나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닌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불안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느냐? 그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돈 무의식을 해소하고 싶어서 돈과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자기계발서부터 해서 영성 관련된 책까지. 근데 그 모든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마인드가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 책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 이 마인드, 어떻게 풍요로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들인 거예요. 저도 한 가지가 걸리면 그거를 되게 집요하게 파는 성격인데 돈에 대해서 결국 파고 보니까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더라고요. 돈 문제의 진짜 뿌리는 마인드였어요. 내가 실제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져 간다. 돈이 부족하다. 이대로면 충분하지 않다. 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 마인드를 개선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불안해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돈은 단지 수단일 뿐인데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주인으로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무도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노력하자는 거예요. 같이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와 맞지 않는 어떤 무의식적인 신념이 있다면 그거를 해소해서 자유로워지자는 거죠. 오늘 영상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결핍 마인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저의 돈을 바라보는 필터를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써먹었던 방법들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돈을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돈 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 뿌리, 내 마인드가 모든 것을 창조하니까.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24년 9월에 퇴사를 했어요. 이상하게 올해 1월부터 너무 뭔가 무거운 거예요. 자본주의 시스템도 너무 숨막히게 느껴지고 이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할수록 더 이렇게 목이 조이는 느낌? 뭔가 잘못됐다는 감각은 있는데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원인을 모를 때 그냥 단순하게 감정에 집중하거든요. 감정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불안함을 느낄 때 그때 딱 집중을 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쉬고 있을 때 그때 불안함이 올라와요. 쉬면 불안해. 그리고 불안하면 바로 하는 행동이 잔고를 확인해요. 잔고를 보면서 돈이 떨어져 가고 있어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과 동시에 이제 제 안에서 경보음이 막 울려요. 그리고 그 경보음이 울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바로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뭘 해봐야 되나? 이 일 해볼까?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볼까? 준비해볼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돈이 내 선택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냥 퍼펫이고 돈이 막 위에서 이렇게 나를 조정하는 느낌? 예를 들어서 쉬는 날 오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딱 불안해져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다가 수입이 바닥나면 어떡해? 수입이 하나도 없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즉시 핸드폰을 짚어.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찾아보기 시작해요. 막 SNS를 스크롤링해. 뭐 할 거 없나? 모집할 거 없나? 이러면서. 그냥 쉬고 있었을 뿐인데 쉬지를 못하고 경보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럼 경보음이 울리면 바로 또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그 경보음이 저를 완전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 확인하면 기분이 확 안 좋아진다거나 괜히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냥 얼어붙어서 외면하려고 한다거나. 저는 근데 이게 당연한 거라고 원래는 생각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뭔가를 해야지, 뭔가 개선을 해야지 이렇게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전부 다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인과 결과가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내가 불안하다. 근데 진짜는 반대인 거예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느껴지는 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뭔 소린가 싶죠. 저도 처음에는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 늦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해볼게요. 내가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일어났어. 그래서 일어났는데 가족들이 나를 보더니 바로 이렇게 질문해요. 이제 일어난 거야?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죄책감이 느껴져요. 너무 늦게 일어난 내가 부끄럽고 자책스럽고. 그러면 보통 그 말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죄책감을 촉발시키는 원인. 그리고 내 죄책감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인 거고. 근데 사실은 반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죄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그 말이 눈치 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 그냥 이제 일어난 거야? 라는 게 그냥 단순한 순수한 질문처럼 느껴질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눈치 주는 어조로 말을 했어도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눈치 보지 않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뇌는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현실을 경험해요. 그래서 내 안의 상태가 바뀌면은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돈도 똑같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조금만 소액만 있어도 돈이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있다는 사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떨어져 간다. 이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사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항상 떨어지는 것, 돈은 항상 부족한 것, 그러니까 돈은 아껴 써야 되고 절약해야 되는 것. 이런 현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결핍 마인드가 우리를 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의 돈무식에 대해서 발견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실제로 돈이 없어서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거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그냥 습관적 감정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고 나서 막 단 커피나 디저트가 땡기듯이 그냥 습관이야. 습관처럼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가 실제로 지금 파산된 상태도 아니고 파산될 위기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제가 여기서 더 추가로 알게 된 거는 이거는 저의 돈 무의식이에요. 저는 제가 스스로 가치를 제공해서 번 돈이 아니면은 그거를 진짜 돈으로 취급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충격적이죠.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면 그거를 돈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누군가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완전히 잊고 있어도 빌려줬던 돈을 갚을 수도 있고 어떤 이자금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내 통장에 돈으로 있어도 돈으로 취급하지 않아. 불안해.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나는 일을 해야만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의 과거 얘기를 했을 때 쉬면 불안해했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제공해서 번 돈만이 진짜 돈이니까 나는 계속 가치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쉬면 안 돼. 쉬면 그게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나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돈을 벌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신념과 연결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돈을 벌지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이번 달에 내가 뭔가 가치를 제공해서 번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냥 돈의 여부를 다 떠나서 나 오늘 가치 있는 사람이었나? 를 진짜 돈으로 측정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저의 인생과 저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1월에 막 그런 무거운 느낌을 계속 반복하면서 느껴서 3월에 결심을 했어요. 실험을 해보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돈 안 벌기 실험을 해본 거예요. 돈 버는 행위를 다 멈췄어요. 나는 돈을 벌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돈을 안 벌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거를 직접 한번 경험해보자 한 거예요. 그 불안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 가보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두려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몇 주는 진짜 불안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감정의 쓰나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보음이 울릴 때마다 0.1초 만에 또 핸드폰 집어들고 뭐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다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를 했냐면 반복적으로 반대의 선택을 해봤어요. 카페에서 뭐 커피를 마신다던가 원하는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랑 청계천 앞에서 물멍하고 그리고 밤에는 무의식 일지 쓰면서 내 무의식에 대한 관찰하는 시간을 혼자서 조용히 갖고 그거를 계속 일관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불안함이 그냥 지나가는 감정이구나 라는 게 제 몸으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안해졌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코칭 문의가 들어오고 커뮤니티 문의가 들어오고 새로운 멤버분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현재를 즐기면서 가벼운 상태에 있을 때 유독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에 깨달은 게 있어요. 완전 추리닝 차림으로 동네를 걷고 있는데 제 안에서 뭔가 완전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잠깐만, 돈이 나를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네? 저 그때 추리닝 입고 막 수입도 없고 근데 역설적으로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장 의존했던 어떤 거대한 존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느낌이랄까요?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엄청 자신감이 생기고 저는 그때 뭐 월 1,000만 원 달성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느꼈던 순간이에요. 나는 돈을 벌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었는데 처음으로 진짜 온몸으로 돈을 못 벌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를 체험을 한 거예요. 오히려 되게 완전하다는 느낌이 있어. 괜찮다, 평온하다, 자유롭다. 쟤는 이제 그까지 막 월 1,000만 원, 저도 열망이 있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내려놓게 되더라고.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굳이 월 1,000만 원을 달성하지 않아도 지금 평온한 거를 알게 됐으니까, 괜찮구나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내 가치를 정말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뿌리가 전부 다 나는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다 라는 거를 믿지 못한 데서 온 거였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 안에 사실 여러 가지 무의식이 있어요. 이건 다음 편에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근데 이렇게 가는 과정을 제가 3단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결핍을 느끼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거를 외면하고 막 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깨어나서 의식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서 진짜 결핍을 느끼는 건지, 어디서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지,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운 걸까? 아니면 가치를 증명 못하는 게 무서운 걸까? 두 번째는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 너무 중요한 단계예요.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기. 진짜 무섭지만,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올라오지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돌아서 가는 길은 없어요. 그냥 통과해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아무리 내가 돌아가봤자 똑같은 두려움이 나를 막을 거고 어느 길로 가든 이 두려움이란 장벽이 나를 계속 막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걔를 통과해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뭔지를 완전히 느껴보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껴볼 때 좀 도움이 되는 가이드 질문이 뭐냐면 스스로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 그게 왜 두려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길래 두려운 거야? 이거를 계속 집요하게 따라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내 두려움의 뿌리를 딱 알게 됐잖아요. 그거를 목격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새로운 믿음을 반복해서 심는 거예요. 결핍 마인드가 진짜 오랫동안 심어진 마인드였잖아요.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마인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믿음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심어줘야 돼요, 나 자신한테.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확언을 많이 해요. 돈은 내가 상상도 못한 곳에서 들어올 수 있다. 새로운 수입원이 열렸다.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나는 나다. 그걸로 충분하다. 사랑과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면 돈은 10배로 다시 나한테 흘러 들어온다. 뭐 처음에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뭐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진짜로 내 몸이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반복만이 답입니다. 저도 뭐 아직 완전히 해소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작업 중이거든요. 여전히 경보음이 울릴 때가 있고, 이제 확실한 거는 예전보다 경보음이 덜 울리고, 그리고 울리더라도 저한테 예전만큼 강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예전처럼 막 자동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냥 제가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돈이 실제로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 내가 저는 진짜로 돈이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나는 그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로 돈이 있었을 때 그때 분명 결핍 마인드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돈이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아주 정직합니다. 에너지는 정직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내 마인드예요. 진짜 지금 내가 돈이 있냐 없냐의 여부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내 필터, 그 필터가 기본값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길래 그거를 꿰뚫고 그 필터를 바꾸는 게 진짜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돈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돈 무의식을 해소하고 싶으면 먼저 내 안을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실 것 딱 하나만 꼽자면, 그냥 일단 오늘 하루 내가 돈을 어떻게 느꼈는지 돌이켜 보세요. 아니면 돈을 쓸 때마다 내가 어떤 감정을 경험하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이게 불안인지 아니면 막 죄책감인지, 내가 내 돈을 쓰면서도 뭔가 남의 돈을 쓰는 것처럼 찝찝함을 느끼는지, 아니면 다른 뭔가인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고 끝내고 싶네요. 여러분한테 돈은 지금 어떤 감정인가요? 무섭나요? 아니면 늘 부족하다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깊은 제 돈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실제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 돈을 밀어내고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진짜 구체적인 것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부자에 대한 인식, 돈을 대하는 행동, 뭐 이런 것들, 생각보다 훨씬 일상적인 것들에서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이너셀프 커뮤니티에서 매달 새로운 주제로 무의식을 다루는데, 6월에는 돈과 관련된 무의식을 해소하거든요. 이 영상도 그 흐름에 맞춰서 만들게 된 거고, 그래서 아래에 링크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무의식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진짜 여기 너무 이쁘지 않나요? 뷰가 미친 거야. 여기는 참고로 지금 남의 숙소인데 앞에 이렇게 정원이 있어요. 짜자잔. 여기가 우리가 지내는 숙소고, 어제는 여기서 바베큐도 해먹고, 또 여기서 나와서 책도 읽고, 바로 앞에 바다가 있거든요. 여기 숙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 뭐 광고는 아니지만 이 숙소 링크도 한번 남겨볼게요. 에어비앤비에서 했는데 사장님들 너무 친절하시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 풍요 마인드셋을 작업하면서 항상 시각화하던 집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냥 큰 정원 아니고 작은 정원이고 뭔가 숲이랑 바다랑 근처에 있는 집. 근데 지금 이 숙소가 딱 그런 모습이라서 너무 풍요롭습니다. 뒤에 산, 우리 모두가 이런 풍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 같이 풍요로워집시다. 안녕.